한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중국 최고사령부의 오만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치욕적인 건 그들이 맞았다는 겁니다. 한국은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만 드론 327대가 전멸했습니다. 그것도 3분 만에. 폭음도, 화염도, 연기도, 섬광도 없었어요. 바다는 드론 잔해로 뒤덮였습니다. 진짜 공포는 지금부터입니다. 파손이 없었어요. 증거가 완벽하게 남았습니다. 미국이 긴급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프랑스가 보고서를 3번 다시 썼습니다. 이유는 하나. 이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의 서해 바다에서의 경이로운 반전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새벽 4시 27분. 통보가 없었습니다. 서해 한가운데 축구장 4개 크기가 박혔는데 말이죠. 어제는 없었습니다. 오늘은 있습니다. 국제법상 의무죠. 그런데 없었습니다. 위성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좌표는 잠정조치 수역 한복판. 남북 경계선에서 4.2L이 지점이었죠. 구조물의 형태를 분석했습니다. 표면상 명칭은 해양 연구 플랫폼. 중국 측 발표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크기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형상이 문제였죠. 12층 높이의 상부 구조물, 4개의 지지대, 그리고 주변 해역을 감시할 수 있는 레이더 타워. 이건 연구 장비의 배치가 아닙니다. 군사 전개 방식이죠. 저는 알렉산더 크로우입니다. 영국 출신 군사 분석 전문가죠. 30년간 분쟁 지역을 봐왔습니다. 중동, 발칸, 아프리카.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의 공기를 압니다. 그 공기가 어떤 냄새인지도 알죠. 그날 아침 서해에서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저는 즉시 상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해에 뭔가 박혔습니다. 크기는 축구장 4개, 12층 높이입니다. 통보는 없습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3초. 그리고 답이 왔죠. 회의실로 와. 상황실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미 해군 분석관, 한국연락관, NATO 정보국 요원. 모두가 같은 화면을 보고 있었죠. 서해 한가운데 박힌 구조물 말입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저게 정말 연구 플랫폼입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연구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목적은 다릅니다. 구조물 주변 해역을 분석했습니다. 반경 12L 이내에 중국 해경 선박 6척이 배치돼 있었습니다. 경비 패턴이었죠. 명백한 경비 패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 중국 측에서 공식 통보가 왔습니다. 해양 연구 작업 진행 중. 안전 확보를 위해 주변 해역 항행 자제 요청. 항행 자제 요청. 의미는 명확했죠. 가까이 오지 마라. 저는 그 문서를 읽으면서 계산했습니다. 광범위 항행 제한 구역. 반경이 너무 넓었죠. 민간 선박 항로와 겹쳤습니다. 물류 지연이 발생할 겁니다. 당장 내일부터 말이죠. 그날 저녁. 첫 회항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부산발 상하이행 컨테이너선. 서해 북부 항로 이용 예정이었는데 우회했다는 겁니다. 남쪽으로 돌아간 거죠. 12시간 지연입니다. 다음 날. 회항 보고가 5건 더 들어왔습니다. 물류가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죠.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색지대입니다. 무력 사용 명분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관찰 유지입니다. 듣기 좋은 말이죠. 하지만 실제 의미는 다릅니다. 손 쓸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위성 사진에서 새로운 정보가 포착됐습니다. 구조물 상부에 사람이 보였습니다. 작업복 차림. 안전모를 쓴 인원들이죠. 민간인 신분이었습니다. 최소 20명 이상으로 추정됐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군사시설이 아니라 정치적 방패라는 걸. 공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민간인 피해 발생합니다. 국제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명백하죠. 무고한 민간인을 공격했다는 프레임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한 줄을 적었습니다. 총을 쏘지 않아도 이미 인질이 있다. 상황실은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먼저 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강경 대응하자는 말을 하지 않았죠.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묶였다. 전쟁은 총성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침묵으로 시작됩니다.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침묵으로 말이죠. 그날 저녁, 새로운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해군이 함정 한 척을 서해로 이동 중이라는 겁니다. 함종은 확인 중입니다. 위성 사진은 요청했습니다.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늘 신중했거든요. 조용히 움직이고 크게 반응하지 않는 나라였죠. 그게 제가 아는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움직였습니다. 왜 지금입니까?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배가 이후 모든 계산을 무너뜨릴 줄은 말이죠. 다음 날 오전, 위성 사진이 업데이트됐습니다. 한국 함정이 포착됐죠.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이지스함이 아니었습니다. 상륙함도 아니었죠. 구축함도 아니었습니다. 화면 속 배는 상선이었습니다. 노후된 상선이었죠. 컨테이너가 적재돼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상선이었습니다. 상황실에서 누군가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죠. 저게 한국이 보낸 겁니까? 상선으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서해 한가운데 중국 군사 구조물 앞에 상선을 보냈다는 겁니까? 이건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체념처럼 보였죠. 한국 연락관이 말했습니다. 함종 정보 재확인 중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보입니다. 상선입니다.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더 확대했습니다. 배의 디테일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30년 경력입니다. 선박식별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흘수선이 맞지 않았습니다. 배의 흘수선, 즉 물에 잠긴 깊이 말이죠. 너무 얕았습니다. 컨테이너가 저만큼 적재돼 있으면 선체가 더 깊이 가라앉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 배는 가벼워 보였죠. 저는 계산했습니다. 적재 중량 대비 선체 부력. 맞지 않았습니다. 컨테이너 배열도 이상했습니다. 실제 물류 효율과 어긋났죠. 무게 중심이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저렇게 싣는 선사는 없습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무언가를 숨긴 배는 항상 가볍다. 저 배 이상합니다. 옆에 있던 미 해군 분석관이 물었습니다. 뭐가요? 흘수선입니다. 너무 얕습니다. 컨테이너가 비었을 수도 있죠. 그럼 왜 싣습니까? 저 위험한 해역에 빈 컨테이너를 싣고 갑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뭔가 있었습니다. 저 배 안에 뭔가 숨겨져 있었죠. 하지만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중국 구조물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상부 활동이 증가했죠. 드론 사출 준비 동작이 보였습니다. 소형 무인기들이 정렬되고 있었습니다. 교신 감청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접근 시 사고 책임 불문.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알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승리한 표정이었습니다. 한국이 상선을 보냈다는 사실에 안도한 겁니다. 위협이 아니라고 판단한 거죠. 오히려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실 분위기도 비슷했습니다. 저 배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회항하겠죠. 곧 시간 낭비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 함정은 곧 속도를 줄일 겁니다. 진로를 변경하겠죠. 그게 정상입니다. 상선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속도가 줄지 않았습니다. 한국 함정은 그대로 직진했습니다. 중국 구조물을 향해 말이죠. 경고에도 진로를 유지했습니다. 회피 기동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산했습니다. 현재 속도 유지 시 구조물까지 도달 시간은 4시간 27분. 국제 규정상 위험한 접근입니다. 왜 안 돌아갑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가 안 됐거든요. 상선입니다. 무장도 없는 상선이죠. 저 배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충돌하자는 겁니까? 자살 행위입니다. 한국 연락관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본국에 확인하겠습니다. 빨리 하십시오. 10분 후. 답이 왔습니다. 작전 진행 중. 회항 계획 없음. 상황실이 술렁이었습니다. 작전이라니 무슨 작전입니까? 상선으로 무슨 작전을 한다는 겁니까? 저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한국 함정은 여전히 직진 중이었습니다. 속도도 그대로였죠. 중국 구조물과의 거리가 점점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드론 사출 준비는 거의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저 배를 계속 보낼 생각인가? 충돌까지 남은 시간. 4시간. 상황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농담 섞인 웃음은 사라졌죠. 모두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저는 메모를 적었습니다. 가벼운 배는 도망치기 쉽다. 하지만 저 배는 도망치지 않는다. 왜입니까? 무엇을 믿고 있는 겁니까?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한국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30년 경력입니다. 대부분의 전술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건 이해할 수 없었죠. 상선이 군사 구조물을 향해 직진한다. 그것도 회피 없이. 오후 3시. 거리가 더 좁혀졌습니다. 중국 측에서 최종 경고가 나왔습니다. 즉시 회항하라. 책임지지 않는다. 한국 함정의 응답. 없었습니다. 그냥 직진했습니다. 상황실에서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미쳤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미친 게 아니라 계산이 다른 거다. 저 배는 도망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멈출 생각도 없었죠. 그게 문제였습니다. 오후 4시 12분. 드론이 이륙했습니다. 중국 구조물 상부에서 말이죠.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대였습니다. 아니, 수백 대였습니다. 검은 점들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정렬됐죠. 군집 비행 패턴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건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위성 영상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됐습니다. 드론 편대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죠. 한국 함정이었습니다. 상황실이 긴장했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봤습니다. 누군가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200. 아니, 더 많습니다. 300 이상입니다. 계속 나옵니다. 드론은 계속 이륙했습니다. 파도처럼 쏟아졌죠. 하늘이 검어졌습니다. 저는 계산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군함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상선입니까? 불가능합니다. 한국 함정은 여전히 직진 중이었습니다. 회피 기동이 없었습니다. 방공 사격도 없었죠. 연막도 없었습니다. 기만 기동도 없었습니다. 그냥 직진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왜 아무것도 안 합니까? 회피해야 합니다. 당장 말이죠. 드론 편대가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속도가 빨랐습니다. 계산상 3분 내 도달합니다. 한국 연락관이 무전을 시도했습니다. 본국에 연락 중입니다. 서두르십시오.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드론이 너무 빨랐거든요. 2분. 편대가 포위 진영으로 전환했습니다. 한국 함정을 둘러쌌죠. 사방에서 접근했습니다. 1분.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계산했습니다. 충돌까지 남은 시간은 초 단위였습니다. 30초. 드론이 최종 접근 중이었습니다. 한국 함정 주변 500m까지 진입했습니다. 20초. 300m. 10초. 100m. 저는 눈을 감으려 했습니다. 폭발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폭발이 없었습니다.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드론들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터지지 않고 말이죠. 그냥 추락했습니다. 동시에 수백 대가 동시에 추락했습니다. 연기도 없었습니다. 섬광도 없었죠. 폭발음도 없었습니다. 그냥 멈췄습니다. 상황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뭡니까?
왜 안 터집니까? EMP입니까?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드론 추락 지점을 분석했죠. 패턴이 있었습니다. 일정한 거리였습니다. 한국 함정으로부터 약 80m 지점. 그 경계선에서 드론들이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정밀한 경계선이었죠. 저는 즉시 판단했습니다. EMP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모릅니다. 하지만 EMP는 아닙니다. EMP는 광범위합니다. 저렇게 정밀하지 않죠. 80m 경계선? 불가능합니다. 전파 방해도 아니었습니다. 단순 재밍이라면 드론이 제자리 비행하거나 회귀합니다. 추락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동시에 추락하지 않죠.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드론이 계속 추락했습니다. 두 번째 편대도 같은 결과였습니다. 80m 경계선에서 기능 상실. 그대로 바다로 추락했죠. 세 번째 편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정확히 같은 거리에서 말이죠. 상황실이 술렁이었습니다. 요격입니까? 요격이 저렇게 됩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격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요격은 파괴입니다. 폭발이 있어야 합니다. 연기가 나야 하죠. 하지만 저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멈췄습니다. 마치 스위치를 끈 것처럼 말이죠. 한국 함정은 여전히 직진 중이었습니다. 속도도 그대로였습니다. 주변에 드론 잔해가 떠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죠. 중국 구조물에서 드론 사출이 멈췄습니다. 더 이상 날리지 않았습니다.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어차피 80m 경계선에서 추락할 테니까요. 저는 화면을 보면서 메모했습니다. 이건 요격이 아니다. 통제다. 파괴가 아니라 무력화였습니다. 폭발시키지 않았습니다. 멈추게 했죠. 그것도 정밀하게. 정확히 80m 경계선에서 말입니다. 저는 30년 경력입니다. 대부분의 무기 체계를 압니다. 하지만 저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폭발 없이 드론을 멈추는 기술? 그것도 수백 대를 동시에? 불가능합니다. 아니, 불가능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상황실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계산이 틀렸습니다. 한국이 상선을 보냈을 때 저는 판단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틀렸습니다. 드론이 접근했을 때 저는 예상했습니다. 폭발할 것이다. 틀렸습니다. 모든 계산이 틀렸습니다. 한국 함정은 계속 전진했습니다. 중국 구조물과의 거리가 이해리까지 좁혀졌습니다. 더 이상 드론은 날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다시 조용해졌죠. 하지만 바다는 드론 잔해로 가득했습니다. 수백 개의 잔해가 떠 있었습니다. 터지지 않은 채로 말이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부수지 않았습니다.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오후 5시. 위성 사진이 다시 업데이트됐습니다. 한국 함정 주변에 드론 잔해가 떠 있었습니다. 수백 개였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터지지 않았습니다. 폭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드론에는 자폭 시스템이 있습니다. 기본입니다. 추락 시 자동으로 작동하죠. 증거 인멸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바다에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온전한 상태로 말이죠.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드론 형태가 보였습니다. 파손이 최소화돼 있었습니다. 날개도 붙어 있었죠. 동체도 온전했습니다. 자폭이 안 됐습니다. 옆에 있던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입니다. 왜 안 됐을까요?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자폭 시스템이 고장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수백 대가 동시에 고장납니까? 불가능합니다. 누군가 막은 겁니다. 의도적으로 말이죠. 그때였습니다.
한국 함정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갑판 위에 크레인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회수 장비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저게 뭡니까? 크레인입니다. 왜 크레인을 꺼냅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됐습니다. 한국 함정이 드론 잔해에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이죠. 그리고 크레인이 드론을 건져 올렸습니다. 상황실이 술렁였습니다. 수거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건지고 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수집이었습니다. 한국 함정은 싸우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가져가러 온 겁니다. 드론을, 증거를 말이죠. 위성 영상이 계속 업데이트됐습니다. 한국 함정은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드론 하나를 건지고 다음 드론으로 이동했죠. 파손을 최소화하면서 말입니다. 마치 계획된 작업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계획된 작업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이게 목적이었다는 걸. 상선이 아니었습니다. 위장이었습니다. 컨테이너 안에 회수 장비를 숨긴 겁니다. 흘수선이 얕았던 이유도 이제 이해됩니다. 무거운 무기가 아니라 가벼운 장비를 실었으니까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뭘 말입니까? 드론이 날아올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멈출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준비한 겁니다. 수거 장비를 말이죠.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봤습니다. 한국 함정은 계속 드론을 건졌습니다. 하나, 둘, 셋. 파손 없이 말이죠. 저는 계산했습니다. 저 드론들이 가지는 의미를 말입니다. 실물입니다. 작동 방식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제작국을 특정할 수 있죠. 배치 목적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주장한 연구 플랫폼이라는 명분. 그게 거짓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한국은 이기려 한 게 아니다. 남기려 했다. 30분 후. 한국 함정이 드론 12개를 회수했습니다.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분석하기에 충분했죠. 증명하기에도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함정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천천히 말이죠. 중국 구조물을 등지고 말입니다. 회항이었습니다. 싸움은 끝났습니다. 아니, 싸움은 없었습니다. 전투 없는 승리였습니다. 상황실이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안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알았으니까요. 이 장면이 의미하는 걸 말입니다. 한국이 가진 건 드론만이 아니었습니다. 운용 데이터도 확보했습니다. 배치 증거도 확보했죠. 연구 플랫폼이라는 주장을 반박할 모든 자료를 확보한 겁니다. 국제 여론전이 가능해졌습니다. 외교 압박이 가능해졌죠. 중국의 선택지가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이 드론을 회수했다. 하지만 불충분합니다. 진짜 의미를 담지 못하죠. 저는 키보드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싸우지 않고 판을 바꿨다. 그때 상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고서 비공개 검토 중.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입니까? 동맹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사실을 기록하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대는 불필요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죠. 기록되지 않은 전쟁은 다시 반복됩니다. 저는 30년 경력입니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은 달랐습니다. 정치가 시작됐습니다. 전투는 끝났지만 말이죠.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한국 함정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드론을 싣고 말이죠.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가장 위험한 승리는 조용한 승리라는 걸. 하지만 결과는 남습니다. 증거는 남죠. 그리고 그 증거가 다음 판을 바꿉니다. 저는 메모를 덧붙였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한국을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저는 위성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함정은 여전히 서해에 있었습니다. 그대로였죠. 추가 함정은 없었습니다. 이지스함도 오지 않았습니다. 항공전력도 증원되지 않았죠. 한 척이었습니다. 그 상선 한 척만 말이죠.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통은 확장합니다. 성공하면 키우죠. 병력을 증원합니다. 전력을 과시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현장을 유지했습니다. 더 키우지도 않았죠. 줄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였습니다. 상황실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왜 안 움직입니까? 증원하지 않는 겁니까? 저는 화면을 보면서 대답했습니다. 필요 없으니까요. 무슨 뜻입니까? 이미 끝났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들은 성공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성공을 고정했죠. 한국 함정은 중국 구조물로부터 8해리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거리였죠.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관찰 가능한 거리였습니다. 완벽한 거리였습니다. 저는 분석했습니다. 드론 무력화 방식을 말이죠. 지난 사건 기록을 다시 봤습니다. 패턴이 일관됐습니다. 모든 드론이 동일한 상태로 기능 상실했습니다. 폭발 없음. 파손 최소. 80m 경계선. 정확히 같았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사전 설계된 프로세스였습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이건 실험이 아니다. 완성품이다. 과시가 없었습니다. 언론 보도 없음. 공식 성명 없음. 기술 시연 없음. 한국 정부는 조용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저는 30년 경력으로 압니다. 과시하는 기술은 대개 실험입니다. 보여주려고 만든 거죠. 하지만 과시하지 않는 기술은 대개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쓸 거니까요. 상황실 공기가 묘했습니다. 불편했죠. 누군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저 기술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드론 방어가 무력화됩니다. 그럼 우리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알았으니까요. 우리도 드론을 씁니다. 대량으로 씁니다. 만약 저 기술이 확산되면, 만약 다른 나라가 가지게 되면 계산이 바뀝니다. 전술이 바뀌죠. 저는 보고서를 계속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자주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거든요. 한국이 신기술을 보유했다. 맞습니다. 하지만 불충분합니다. 진짜 문제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태도였습니다. 한국은 이겼습니다. 그런데 확장하지 않았습니다. 과시하지도 않았죠. 국제 이슈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현장을 유지했습니다. 조용히 말이죠. 이긴 쪽의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한국연락관과 대화했습니다. 추가 작전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병력 증원은요? 없습니다. 성명 발표는요? 계획이 없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입니까? 한국연락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필요한 만큼 했습니다. 필요한 만큼. 그 말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한국 함정은 그대로였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죠. 하지만 위협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있었습니다. 조용히 있었습니다. 상황실에서 또 질문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왜 여기서 멈춥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멈춘 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끝낸 겁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멈추는 건 중단입니다. 끝내는 건 완료죠. 저들은 완료했습니다. 필요한 만큼 말입니다. 중국 구조물의 활동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드론 사출 없음. 경비정 순찰 감소. 상부 인원 이동 최소화. 조용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의미가 명확했습니다. 상대가 조용해졌다는 건 이미 계산이 끝났다는 겁니다. 더 이상 도발하지 않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소용없으니까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과잉 대응은 약자의 언어다. 한국은 과잉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했죠. 드론 12개 회수.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충분했습니다. 증명하기에 충분했죠. 압박하기에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30년 경력으로 압니다. 진짜 강자는 승리를 키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필요 없으니까요. 이미 이겼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최종 평가를 적었습니다. 한국은 이긴 쪽의 행동을 하고 있다. 과시 없음, 확장 없음, 선동 없음. 그냥 결과만 남겼습니다. 조용히 말이죠. 그리고 그 조용함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 있는 쪽만 조용하니까요. 다시 쓸 수 있는 쪽만 침묵하니까요. 저는 화면을 끄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뭘 보고 있을까요? 서해를 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다음을 보고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비공개 회의였죠. 참석자가 제한됐습니다. 저도 포함됐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사건 확대는 불필요합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현 상태에서 정리하자는 겁니다. 정리라니 무슨 정리입니까? 동맹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전투는 끝났고 정치가 시작됐다는 걸. 다른 참석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드론 포획 사실이 공개되면 어떻게 됩니까? 외교 분쟁 확산됩니다. 책임 소재가 명확해집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곤란하지 않습니까? 저는 끼어들었습니다. 사실을 기록하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문제입니까? 확대가 문제입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지우자는 거였습니다. 아니, 축소하자는 거였죠. 서해에서 작은 충돌이 있었음. 양측 자제. 종료. 이 정도로 정리하자는 겁니다. 기술은 없었던 겁니다. 드론 포획은 언급 불필요합니다. 한국의 대응은 적당히 흐리면 됩니다. 저는 손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허탈함이었죠. 30년 경력입니다. 이런 일을 몇 번 봤습니다. 전투는 끝나고 정치가 시작되고 진실이 희석되는 과정 말이죠.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이번은 지워서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충돌이 아니었으니까요. 판이 바뀐 사건이었으니까요. 저는 말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전쟁은 다시 반복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지웁니까? 지우는 게 아닙니다. 조정하는 겁니다. 같은 말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보고서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사실대로 쓰면 묻힙니다. 축소해서 쓰면 거짓입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분석가로서의 임무. 기록하는 겁니다. 조직의 요구. 침묵하는 겁니다. 어느 쪽입니까?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키보드를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30년 후 누군가 이 사건을 찾아볼 겁니다. 그때 뭐가 남아있을까요? 작은 충돌, 종료라는 한 줄? 아니면 진짜 일어난 일?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사실을 적었습니다. 드론 무력화, 정밀 경계선, 포획, 증거 확보. 모두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이 기록은 다음을 위한 것이다. 다음 날, 한국 측 반응이 보고됐습니다. 예상 밖이었습니다. 침착했습니다. 외교적 언급 최소. 감정적 항의 없음. 국제 이슈화 시도 없음. 그냥 조용했습니다. 상황실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왜 가만히 있습니까? 이용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론전 해야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필요 없으니까요. 무슨 뜻입니까?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뭘요? 증거입니다. 그랬습니다. 한국은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드론 실물, 운용 데이터, 배치 증거,
충분했습니다. 여론전은 나중입니다. 지금은 필요 없었죠. 왜냐하면 증거가 있으면 시간은 편이니까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증거를 가진 쪽은 소리칠 필요가 없다. 한국연락관과 다시 대화했습니다. 공개 계획이 있습니까? 검토 중입니다. 언제입니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시기.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급할 필요가 없었죠. 증거는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올라갑니다. 상대가 발뺌할 시간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발뺌이 쌓이면 증거는 더 강해집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싸움은 바다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말이죠. 그날 저녁, 상부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보고서 비공개 결정. 저는 예상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미정입니다. 사실 자체는 남습니까? 검토 중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서해는 조용했습니다. 한국 함정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죠. 중국 구조물도 조용했습니다. 외관상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평온이 아니라는 걸, 침묵이라는 걸, 계산이 진행 중이라는 걸. 저는 개인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공식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기록이었죠. 제 증언이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물어볼 겁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저는 대답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사실을 말이죠. 저는 메모 마지막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그 순간 가장 위험한 건 중국이 아니었다. 가장 위험한 건 침묵이었습니다. 정치적 침묵, 기록의 부재, 진실의 희석. 그게 가장 위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아무도 배우지 못하니까요. 다음에 또 반복되니까요. 저는 30년 경력입니다. 반복을 봐왔습니다. 같은 실수가 반복되는 걸 봤죠. 왜 반복됩니까? 기록이 없으니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공식 보고서가 묻혀도 제 메모는 남기겠다고 말이죠. 언젠가 누군가 찾을 겁니다. 그때까지 남기겠습니다. 진실은 묻혀도 결국 드러나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중국 구조물이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죠. 드론 사출 없음. 경비정 순찰 감소. 상부 활동 최소화. 저는 매일 위성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변화가 보였습니다. 후퇴였습니다. 물리적 후퇴가 아니었습니다. 심리적 후퇴였죠. 공식 발표도 바뀌었습니다. 중국 측 강경 발언이 줄었습니다. 즉각 철수 같은 표현이 사라졌죠. 대신 상호 자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의미가 명확했습니다. 상대가 조용해졌다는 건 이미 졌다는 신호입니다. 30년 경력으로 압니다. 이기는 쪽은 시끄럽습니다. 지는 쪽이 조용하죠. 상황실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왜 저렇게 조용합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손패가 없으니까요. 무슨 뜻입니까? 한국이 가진 걸 생각해 보십시오. 드론 실물 12개입니다. 분석 가능한 양이죠. 운용 데이터도 확보했습니다. 어떻게 날았는지, 어디서 출발했는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모두 드러납니다. 배치 증거도 있습니다. 연구 플랫폼이라는 주장. 반박 가능합니다. 명백히 반박 가능하죠. 저는 화면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이건 무기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판결문입니다. 판결문. 그랬습니다. 한국이 가진 건 증거였습니다.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증거였죠. 국제 여론이라는 재판에서 말입니다. 중국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해진 겁니다. 변명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고, 반박할 수도 없으니까요. 이미 끝났습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싸움은 끝났지만 책임은 이제 시작이다. 며칠 후, 비공식 채널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국제 분석 기관들의 평가였죠. 내용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질문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이전 질문.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후 질문. 중국은 왜 배치했는가? 누가 승인했는가?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저는 그 변화를 읽었습니다. 판이 기울었습니다. 공개 이전부터 말이죠. 증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판이 움직였습니다. 한국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 충분했죠.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조용한 압박이었습니다. 외교 채널에서 말이죠. 중국 측 설명 필요, 투명성 확보 요구, 국제법 준수 재확인. 저는 그 문구들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게임이 끝났다는 걸. 중국은 방어해야 했습니다. 설명해야 했죠. 변명해야 했습니다. 이기는 쪽이 아니었습니다. 지는 쪽이었습니다. 상황실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누구도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알았으니까요. 이 결과가 의미하는 걸 말이죠. 드론 방어의 재정의, 군집 전술의 무력화, 새로운 기술의 등장. 판이 바뀐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비공개 결정됐지만 말이죠. 다시 읽었습니다. 제가 쓴 문장들을 말이죠. 한국은 부수지 않았다. 멈추게 했다. 전투가 아니라 수집이었다. 이긴 쪽의 행동을 하고 있다. 모두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이 이겼습니다. 싸우지 않고 말이죠. 저는 30년 경력입니다. 많은 전투를 봤습니다. 승리도 많이 봤죠. 하지만 이런 승리는 처음이었습니다. 총성 없는 승리, 파괴 없는 승리, 과시 없는 승리, 그리고 가장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반박할 수 없으니까요. 한국 함정은 여전히 서해에 있었습니다. 같은 자리였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확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있었습니다. 조용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 자체가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필요하면 다시 한다. 말 없는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한 메시지였죠. 저는 화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기술이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절제가 무서웠습니다. 한국은 더 할 수 있었습니다. 확장할 수 있었죠. 과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절제할 수 있다는 건 여유가 있다는 뜻이니까요. 다시 쓸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최종 평가를 적었습니다. 개인 메모였습니다. 공식 보고서가 아니었죠. 하지만 제 증언이었습니다. 한국은 그날 싸우지 않고 이겼다.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폭발시키지 않았습니다. 파괴하지 않았죠. 대신 멈췄습니다. 포획했습니다. 증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판이 기울 때까지 말이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30년 경력이 무색하게 말이죠. 전쟁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걸. 승리의 정의가 바뀌었다는 걸. 이제는 누가 더 크게 부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정밀하게 멈추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누가 더 많이 과시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조용히 증거를 남기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누가 먼저 쏘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이해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저는 메모 마지막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다시 쓰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통했으니까요. 증명됐으니까요. 기록됐으니까요. 비록 공식 보고서는 묻혔지만 사실은 남았습니다. 증거는 남았죠. 교훈은 남았습니다. 다음 전쟁은 달라질 겁니다. 조용해질 겁니다. 정밀해질 거죠. 그리고 더 무서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두가 알았으니까요.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는 걸 말이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해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민간 선박 정상 운항 재개. 외견상 아무 일도 없었던 바다였습니다. 하지만 바뀐 게 있었습니다. 계산법이 바뀐 겁니다. 이전 얼마나 많이 파괴할 수 있는가? 이후 얼마나 조용히 멈출 수 있는가? 군사회의. 드론 방어 교리 검토. 우리 드론도 무력화될 수 있습니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균열이었습니다. 30년 파괴 중심 교리가 흔들렸습니다. 한국 연락관에게 물었습니다. 다시 쓸 겁니까? 필요하면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본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태도였습니다. 과시 없음. 필요한 만큼만. 조용히. 그게 진짜 힘이었습니다. 큰 나라는 시끄럽습니다. 작은 나라는 조용하죠. 상대가 먼저 느끼게 만듭니다. 나는 누가 이겼는지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끝냈는지를 기록했죠. 총 없이, 소리 없이, 증거만 남겼습니다. 서해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메시지가 남았습니다. 다음 전쟁은 더 적은 소리로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30년 경력의 분석가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학생이 됐습니다. 한국이 첫 수업을 가르쳤습니다. 조용히, 정확히, 반박 불가능하게.